자, 중2 교과서 읽기입니다. 4단원. 2학기고요. 교과서는 천재박. 4단원 비판적 듣기와 읽기 첫 번째 부분 매체 자료의 효과 판단하며 듣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가격의 비밀. 박종호. 자,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단어는요,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하며 들을 수 있다. 매체에 드러난 다양한 표현 방법과 의도를 평가하며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줄 게 있어요. 매체가 뭐냐? 매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전달 미디어라고 보면 돼요. 이게 매체고, 매체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인쇄 매체, 방송 매체, 그리고 인터넷 매체, 이렇게 구분하는데 각각의 매체의 성격과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매체 먼저 첫 번째, 매체 자료의 효과 판단하며 듣기. 강연이 있어요.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가격의 비밀 강연이 있고, 여기서 쓰는 매체 자료의 효과와 이것을 판단하며 들어보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넘겨갈까요? 자, 1. 매체 자료의 효과 판단하며 듣기. 자, 일기예보를 들을 때 다음과 같이 매체 자료가 함께 제시되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자, 일기예보 해주고 있죠? 여기서 매체 자료는 뭡니까? 시각 자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들 나와 있고 숫자가 표시되어 있네요. 겨울인가 보네. 자, 그래서 매체 자료를 제시하면 지역별 날씨, 주간 날씨 등 여러 가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고, 시청자가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체 자료를 이용을 한다. 자,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가격의 비밀. 자, 글의 종류는 강연. 제재는 가격과 관련한 판매 전략. 주제, 가격과 관련한 판매 전략을 잘 이해하여 현명한 소비자가 되자. 특징, 동영상, 사진, 그림, 도표 등 다양한 매체 자료를 써서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도움. 다양한 예를 들어 판매 전략을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평소에 물건을 살 때 무엇을 고려하나요? 자, 이렇게 질문 던져놨죠? 질문을 던지면 청중의 관심을 유발합니다. 제품의 디자인, 성능이나 품질 등 사람마다 고려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거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치? 자,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가격이에요. 우리는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물건을 쉽게 사기도 하고 살까 말까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격에 여러분의 지갑을 열게 하는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자, 그래서 이 자료는 할인 행사장에 몰려든 사람들 뉴스데스크 자료가 되겠네요. 그래서 형태는 동영상이고, 내용,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매장에 몰려들었고, 제시한 까다, 강연에 대한 청중의 흥미를 유발. 그쵸? 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당연히 흥미 유발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 자료를 썼다. 자, 매체 자료의 종류. 앞에서는 인쇄 매체, 그 다음에 뭐 방송 매체, 인터넷 매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자료냐, 자료. 매체 자료. 쌤이 좀 착각을 좀 했어요. 시각 자료, 그림, 사진, 도표, 청각 자료, 소리, 음악, 복합 자료는 동영상 이렇게 되어 있죠. 물건을 팔려는 사람들은 더 많은 소비자가 지갑을 열도록 가격과 관련한 여러 가지 판매 전략을 세운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격과 관련한 판매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개해주고 있죠. 이 강연에서 무엇을 설명할 건지 화제 제시를 했습니다. 단수 가격을 매겨라. 먼저 흥미로운 실험 하나 보고 가죠. 미국에서 한 실험인데요. 한 의류회사에서 똑같은 옷을 두고 가격만 다르게 적은 세 종류의 상품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실험. 자료 2, 세 종류의 상품 안내서 34, 39, 44. 가격별 의류 판매량을 보니까 39달러짜리가 많이 팔렸습니다. 자, 여기는 좀 시각 자료를 좀 쓰고 있죠. 그치?
자, 이번에는 자료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사진에 나타난 가격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자, 농산물 특가 판매 990, 9900, 990, 990, 19900, 1990. 자, 9로 맞춰놨다. 9로. 그쵸? 네, 가격에 숫자 9가 많이 들어있던 점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과연 9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쓰였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자료 1, 어디 갔어? 자료 1. 자료 2와 자료 3에 대한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는 그림이고 내용 같은 옷이지만 가격을 각각 34, 39, 44달러 표시한 상품 안내에서 제시한 까닭 실험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제시를 했고 가격별 의류 판매량 형태의 도표 막대 그래프 34달러짜리 옷은 16벌, 39달러는 21벌, 44달러짜리는 17벌이 판매. 제시한 까닭 실험 결과를 한눈에 보여주려고. 그렇죠?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39달러짜리가 더 많이 팔렸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편하게 소개해주기 위해서 막대 그래프를 사용했어요. 자료사, 상품의 단수 가격을 매긴 예. 형태는 사진이고 상품의 9,900원, 990원 등과 같이 단수 가격을 매긴 예. 제시한 까닭, 상품의 단수 가격을 매긴 예를 보여주고자 한다. 단수 가격을 매기는 것이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판매 전략이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자, 그럼 다시 본문입니다. 왜 이렇게 숫자 9가 많이 들어갔을까? 자, 왼쪽 자릿수 효과를 노려라. 자, 그러면 단수 가격 전략과 유사한 판매 전략을 한 가지 더 알아볼게요. 자료 5의 첫 번째 가격표를 보면 이게 되겠죠? 5,200원짜리 제품을 할인해서 4,000원에 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했어. 또 이렇게 표시했어. 자, 자료 5는 왼쪽에 표기된 숫자가 달라진 두 개의 가격표. 역시 형태는 그림, 시각 자료가 되는 거고 5,200원에서 4,000원으로 할인, 그리고 5,000원에서 3,800원 할인 이렇게 됐습니다. 제시한 까닭, 같은 금액을 할인하더라도 왼쪽에 표기된 숫자의 차이에 따라 할인 정도를 다르게 인식한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할인 가격이 얼마야? 1,200원이야. 1,200원? 맞죠? 예. 1,200원을 할인한 겁니다. 똑같이. 근데 여기는 5,200원에서 4,000원으로. 5,000원에서 3,800원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더 할인 폭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이 왼쪽 자릿수 효과를 직접 느껴보고자 한다. 그래서 이 그림 시각적을 보여준 거고, 판매 전략 3 준고 가격을 이용하라. 가격과 관련된 판매 전략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준고 가격을 이용한 전략입니다. 준고 가격이란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사려고 할 때 심리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가격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평가할 때의 비교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1,000원 정도만 사겠지? 2,000원 비싸다. 좀 더 고민해야 되겠어. 700원이라니 저렴한 걸 이걸 사야겠어. 이렇게 했네. 자, 그러면 이때의 자료는 역시 시각자료 만화가 되는 거고, 펜을 구입할 때 1,000원을 기준으로 삼아 펜을 살지 말지 결정하는 모습. 제시한 까닭, 누구나 겪을 법한 일을 보여주어 준고 가격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고 가격을 이렇게 해버리면 어때요? 상대적으로 싸다고 느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한편에는 2,000원짜리 제품을, 또 한쪽에는 700원짜리 제품을 전시를 해서 이렇게 소비자로 하여금 좀 더 싸다 느끼게 만드는 게 바로 준고 가격입니다. 자, 중고 가격을 이용한 판매 전략, 정가와 할인가를 함께 표시. 중고 가격을 이용한 판매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주 사용되는 전략은 바로 정가와 할인가를 함께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료 7을 보면 정가 28,000원짜리 셔츠를 22,400원에 팔고 있네요. 이렇게 해놓고 22,400원, 20% 할인. 정가와 할인가를 함께 표시했죠. 자, 중고 가격을 이용한 판매 전략 두 번째, 더 비싼 제품을 함께 진열해라. 중고 가격 형성하는 데에는 다른 제품의 가격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죠. 자, 이렇게 그림을 볼까? 23,000원, 11,000원, 62,000원, 23,000원, 11,000원.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23,000원, 11,000원 했을 때는 얘가 더 비싸게 보이는데 옆에 62,000원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 보이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가와 나를 비교하여 다른 제품의 가격이 중고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시각 자료를 사용했죠. 자, 지금까지 가격과 관련한 세 가지 판매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세 가지 판매 전략은 단수 가격 매기기, 왼쪽 자릿수 효과 노리기, 중고 가격 이용하기. 가격과 관련한 판매 전략을 알고 나니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소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오늘 함께 알아본 판매 전략을 잘 이해하여 알뜰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길 바랍니다. 요게 이 강연의 목적이 됩니다. 자, 다음 학습활동입니다. 빈칸을 채우며 이 강연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강연 제목은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가격의 비밀이었고, 가격과 관련한 판매 전략 첫 번째는 단수 가격 매기기, 그러니까 숫자 9를 이용하는 거죠. 왼쪽 자릿수 효과, 아까 이제 4,000원 그리고 3,800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릿수가 다르니까 앞자리가 이것을 훨씬 더 싸게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고 가격을 이용하기, 그리고 정가와 할인가를 비교 표시했고요. 더 비싼 제품을 함께 진열합니다. 자, 이 강연에서 강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격과 관련한 판매 전략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고 이를 잘 이해하여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판매 전략 위에서 얘기했던 단수 가격 매기기, 왼쪽 자릿수 효과 노리기, 중고 가격 이용하기 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 강연에 쓰인 매체 자료를 정리하고 매체 자료가 효과적으로 쓰였는지 판단하자. 매체 자료, 동영상, 뉴스 자료가 있었어요. 물건을 살 때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보여주고 청주의 흥미를 유발. 자료상 막대 그래프 39달러에다 옷이 44달러 옷에 비해 많이 판매했던 실험 결과 한눈에 보여주고자 함. 그 다음에 그림 시각 자료 있었고, 두 가격표를 제시하여 청중의 왼쪽 자릿수 효과를 직접 느껴보게 하고자 한다. 그래서 똑같이 아까 얘기했죠. 똑같이 할인은 1,200원인데 마치 아래에 있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느껴지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자, 다음에 시각자료, 정가와 할인가를 함께 표시하는 판매 전략의 예를 보여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다. 정가 28,000원인데 22,400원 이렇게. 이 강연에 쓰인 매체 자료 효과를 판단해 봅시다. 적절한지 평가, 강연에서 전달한 내용과 관련이 있는가, 강연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강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켰는가. 적절하다. 판매 전략과 관련한 매체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 강연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강연에 쓰인 매체 자료는 모두 강연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강연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뉴스 영상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단지 사진은 강연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좋은 자료였다고 생각한다. 이 강연에 쓰인 매체 자료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된 자료가 무엇인지 글까닥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 학생은 중고 가격과 만화가 가장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영상이 나오면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자릿수 효과가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3,000원, 11,000원짜리 이어폰을 진열해 놓은 사진을 보다가 더 비싼 이어폰을 함께 진열해 놓은 사진을 보니 23,000원짜리 저렴하게 느껴졌다. 더 비싼 가격의 제품이 중고 가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매체 자료 효과는 뭐니? 주의를 더 기울이게 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의도를 파악하는 도움이 되고 비판적으로 듣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다. 자, 다음 텔레비전 뉴스를 살펴보고 뉴스에 쓰인 매체 자료 효과를 판단해보자. 목뼈 휘는 거북목 증후군 질환 급증. 스마트폰 보다가 바르지 않은 자세 때문에 목뼈가 휘어 변형되는 증상을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오래 사용하는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방치하면 목 디스크와 척추 변형 등 관련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뉴스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자, 거북목 증후군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전달, 예방법 안내. 이 뉴스에서 가와 나가 효과적으로 쓰였다고 생각하는지 그 까닭을 말해보자. 효과적으로 쓰였죠? 왜냐하면 거북목 증후군이 뭔지를 이해하기 편하다는 얘기지, 그치?
그리고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습니다. 많이 늘어났던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북목 증후군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거북목 증후군 진료 인원이 크게 증가했다는 걸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역시 내용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활동을 통해 매체 자료 효과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이 뉴스에서 아래 매체 자료를 제시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거북목 증후군 진료 인원과 스마트폰 보급률 추이. 자, 스마트폰 보급률이 올라갈수록 거북목 증후군도 올라간다.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 보급률과 거북목 증후군 진료 인원의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뉴스에서 말하려는 바를 고려할 때 1의 그래프와 다음 표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그래프가 더 효과적이죠. 왜냐면 그래프는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할 수 있죠. 다시 정리하자면 그래프는 한눈에 보기가 편하고, 이렇게 늘어났구나, 한눈에 보기가 편하고, 아래 이 표는요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는데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참고자료 막대 그래프, 수량을 비교하기 좋고, 꺾은 선 그래프, 그래프의 기울기에 따라 변화 정도로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수량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원그래프,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원그래프가 뭐예요? 원형 그래프 이런 거죠. 여기 34, 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치? 이것을 원그래프 또는 원형 그래프라고 한다. 자, 소단원 닫기. 매체 자료 효과를 판단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말해봅시다. 매체 자료가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거를 따져야 되겠다. 자, 밑줄 친 부분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 옷에 가격표를 붙이다. 양쪽에 불을 붙이다. 사물의 이름을 붙이다. 편지를 붙이다. 김치전을 붙이다. 일이 힘에 붙이다. 자, 이렇게 소리는 똑같은데 발음은 똑같은데 뜻이 다르죠? 이런 단어들 조심해야 되겠다. 자, 다음은 매체 바르게 읽기인데요. 중간에 좀 점핑해서 더 읽어보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읽어보기. 사람 눈을 속이는 그래프. 갈래는 설명문. 주제, 그래프를 변형하여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다. 특징,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내용을 이해를 돕고 의도에 따라 그래프를 변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자, 눈을 속이는 그래프. 책을 쓰는 저자는 자기의 책이 많이 읽히기를 원하고, 광고회사 사람은 자기가 만든 광고 때문에 상품이 많이 팔리기를 기대하며, 출판사 사람은 자기가 내놓은 책이나 잡지가 인기 도서가 되기를 바란다. 누구나 다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고 있다. 그런데 판매량을 나타내는 그 수를 표로 만드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말이나 글로는 도저히 나타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프에는 여러 가지 선이 있다. 이 선들은 어떤 경향을 보여주는데 매우 유용하다. 하나의 예로 국민소득이 1년 동안 어떻게 10% 증가했는가를 그래프를 사용하여 나타내 보기로 하자. 우선 모눈 종이를 준비한다. 가로축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달을 표시하고, 세로축에는 20억 달러씩 높아지도록 금액을 표시한다. 매월 해당하는 국민소득을 점을 찍어 표시하는데 이것들을 연결하여 선을 그으면 자료 1과 같은 그래프가 된다. 자료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프에는 지난 1년 동안 소득 수준의 변동 양상이 한 달 단위로 표시되어 있다. 누구나 한번 슬쩍 쳐다보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래프의 어떤 특징이 되겠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이 그래프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상대방을 설득하여 무언가를 팔고 싶다면 이 그래프로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의 밑부분을 잘라보라.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러니까 어딜 잘랐습니까? 180 밑으로 이만큼 이제 날려버렸네. 어떤 효과? 그래프가 실제로 나타내는 것은 약간의 증가인데
엄청난 증가로 보이게 한다. 그쵸?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럴까? 그래프 단위를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예요. 그쵸? 12개인데 여기선 변화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200에서 220으로 한 칸. 근데 이걸 잘라버렸어. 그러면 하나, 둘, 세 칸인데 세 칸 중에서 한 칸이 올라갔어요. 그럼 사람들 착각하는 거지. 야, 이거 증가폭이 꽤 컸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자료 2를 잘못된 그래프라고 트집 잡는 일가 있다면 종이를 전력하기 위해 그랬다고 하면 된다. 이 그래프에 표기된 숫자는 자료 1의 숫자와 같다. 선의 모양 똑같다. 그 어떤 것도 왜곡한 것이 없으며 속임수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래프에서 받는 인상은 달라졌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래프에 나타나는 선이 12개월 동안의 전체 그래프 높이의 거의 반이나 상승하고 있는 현상만 눈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만큼이잖아, 이만큼. 색깔을 칠하면 이 그래프가 실제로 나타내는 것은 약간의 증가인데 그런 사람의 눈에는 엄청난 증가를 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착각할 것을 기대하고 그래프의 밑동을 잘랐다면 우리는 그것을 속임수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것도 크게. 애써 속임수를 배우기 시작했으니 그래프의 밑동을 잘라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지 않은가? 이보다도 수십 배나 더 효과가 있는 속임수까지 배워보자. 실제로는 10%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100%의 증가에 필적할 만큼 충격적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저 가로축과 세로축의 눈금 간격만 바꾸면 된다. 자료 3에서는 세로축의 한 눈금 단위를 앞에 그래프에 표시된 눈금 단위의 10분의 1로 바꾸었다. 자,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자, 바뀐 그래프를 보라. 이 얼마나 인상적인 그래프인가, 그렇죠?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보였어요. 이 그래프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나라의 대동맥 속에 구동치는 번영의 맥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와,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어. 두근두근두근. 이 그래프에는 국민소득 10% 증가라는 겸손한 제목보다는 국민소득 10% 비약적 신장이라는 제목이 더 어울린다. 그래프의 힘은 막강하다. 자, 그래서 그래프의 눈금 간격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원래 그래프에서는 20단위였어. 20단위. 그치? 원래 그래프에서는 20단위였는데 이것을 2단위로 바꿨습니다. 물론 밑에 부분 잘라버렸어. 200 밑으로는 잘라버리고 200에서 220까지 이렇게 눈금 단위를 잘라버리니까 그래프 모양이 마치 수직 상승하는 것처럼, 수직은 아니고 예, 쭉쭉쭉 올라가는 것의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아주 크게 증가처럼 느끼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그래프로 사람을 속이는 거죠. 수치로 속인 게 아닙니다. 그래프로. 그러니까 이 높이가, 기울기가 어때? 너무나 다르다. 우리가 첫 번째 봤을 때 기울기는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맨 마지막에 본 기울기는 이만큼이나 됩니다. 그래서 급격한 상승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볼 때 조심해야 되겠다. 자, 더 읽어보기. 사람 눈을 속이는 그래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글의 짜임을 살펴보면 1년 동안의 국민소득을 표시한 정상적인 그래프의 밑동을 잘라 약간의 소득 증가를 엄청난 증가로 보이도록 할 수 있고, 정상적인 그래프의 세로축의 눈금 간격을 바꾸어 1년 동안 국민소득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보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과장되거나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판단하면서 이런 그래프들을 봐줘야 돼요. 자, 더 읽어보기 마치도록 할게요.